토트넘과 꼭 맞잡은 손해대형 부상 토트넘 핵심 12+ 메디슨 언제 돌아오나 복구 시점 미지수. 하스퍼웨이 연습장의 옅은 안개 속에서 손흥민 대장이 미키 반데 벤의 손을 꽉 붙잡은 모습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는 아무도 해명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수수께끼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시 그린필드로 돌아와 팀의 완전한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날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반데 벤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을 때 토트넘 내부 소식을 전하는 기자 폴 오키프는 9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판더 벤을 포함한 부상 선수들이 여전히 명확한 부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다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자는 판더 벤이 이날 팀 훈련장인 호스퍼웨이에 있었다. 그리고 SNS상에 떠도는 손흥민과 판더 벤이 함께 있는 사진이 오늘 나온 것이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판더 벤의 부상 정도에 대해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판더 벤 외에도 페드로 포로, 히샤를리송,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도 이날 훈련에 불참했다. 토트넘은 7일 잉글랜드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1대4 충격적 참패를 당했다. 대안 쿨루세브스키의 행운의 골로 앞서갔으나 콜 팔머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더니 니콜라스 잭슨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해 무너졌다. 개막 후 리그 10경기에서 8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던 토트넘은 첼시전에서 첫 패를 당했다. 앞서 맨체스터 시티가 본머스를 6대1로 꺾고 선두로 올라섰기 때문에 토트넘도 승리가 필요했지만 첼시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8승 2무 1패, 승점 26으로 맨시티의 2점 뒤진 2위를 유지했다. 결과보다 큰 문제는 핵심 4인방을 한꺼번에 이를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 경기에서만 퇴장자 2명이 나왔고 부상자도 2명이나 추가됐다.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다이렉트 퇴장, 레프트백 데스티니 우도기는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고 또 다른 센터백 미키 판더 벤과 중원 핵심 제임스 메디슨이 부상으로 전반전에 교체 아웃됐다.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도 끝까지 라인을 내리지 않고 첼시에 맞불을 놨던 토트넘은 이번 경기 결과보다 당장 다음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원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토트넘은 4-3-3으로 나섰다.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다. 수비는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 벤, 데스티니 우도기가 맡았다. 중원에서는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 제임스 메디슨이 호흡을 맞췄다. 최전방은 손흥민이 가운데에 서고 브레넌 존슨과 대한 쿨루세브스키가 좌우에 섰다. 시작은 좋았다. 전반 6분 만에 행운의 골이 터지면서 리드를 잡았다. 비수마가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쿨루세브스키에게 연결했다. 쿨루세브스키가 왼발로 먼 포스트를 노려 슈팅을 시도했다. 공이 첼시 수비수 리바이 코르이 등에 맞고 굴절돼 방향이 바뀌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후 토트넘의 악재가 연이어 닥쳤다. 1대0으로 앞서던 전반 35분 로메로가 박스 안에서 반칙을 저질러 페널티킥을 내줬다. 로메로는 첼시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의 정강이를 발바닥으로 밟아 비디오 판독 VAR을 통해 다이렉트 퇴장당했고 토트넘은 팔머에게 실점했다. 1대1로 팽팽하던 전반 막판 메디슨과 판더 벤에 연달아 쓰러진 것이다. 메디슨은 전방 압박을 수행하다 홀로 그라운드 위에 쓰러졌다. 왼쪽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메디슨은 경기장 위에서 치료를 받다가 밖으로 걸어나갔다. 메디슨 뒤에는 판더 벤이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했다. 공수 전환 과정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다 햄스트링에 무리가 갔다. 스피드 경합 도중 달리기를 멈추고 허벅지 뒷근육을 잡은 판더 벤은 그대로 잔디 위에 쓰러졌고 스태프 2명의 부축을 받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메디슨은 치료를 마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으나 판더 벤과 함께 동시에 교체 아웃됐다. 판더 벤의 경우는 교체될 때 스태프 2명의 부축을 받고 빠져나가는 걸 봤을 때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햄스트링은 재발이 잦은 부위라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쉽게 다친다. 적어도 3주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만큼 당장 나흘 뒤 벌어지는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22세의 어린 센터백인 판더 벤은 이번 여름 볼프스부르크에서 4천만 유로
약 56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판더벤은 곧바로 로메로와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190cm가 넘는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고 대인 수비 능력 역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곧바로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성공했다. 두 선수의 활약에 수비진이 안정되자 토트넘은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첼시전 전까지 리그 9경기 무패 행진을 질주했다. 하지만 첼시와의 충격적인 경기 후 토트넘은 선수는 물론 선두 자리도 잃었다. 판더벤은 일단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훈련에 불참했고 햄스트링 검사를 계속 받고 정확한 복구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토트넘의 공식 훈련에는 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1군 선수단을 포함해 2005년생 유망주 수비수 애슐리 필립스가 U21 선수단 중 스트라이커 알레호 벨리스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메디슨을 위한 긴급 전략,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심리적 대결.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완벽한 연기가 첼시 앞에서 갑작스럽게 끊어졌을 때 이번 시즌 무패의 전설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스널과 토트넘, 두 불패의 기둥이 모두 패배의 쓴맛을 봐야만 했습니다. 영웅적인 모습의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에 의해 왕좌에서 밀려나 준우승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는 일상적인 충돌이 아니었으며 각별한 연극이 펼쳐진 무대였습니다. 거기에서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전사처럼 경기에 임했으며 그 중에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서 브랜던 존슨, 메디슨, 클루세브스키가 미드필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메디슨은 발목에 관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굴하지 않은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메디슨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선수 교체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메로가 레드카드를 받고 경기장을 떠나게 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수비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호흡을 맞춘 존슨을 대신 투입했고 비록 그의 골은 오프사이드로 거부되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주요 수비수의 결정은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큰 공백을 남겼고 그들은 수비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디슨을 교체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강한 메디슨은 가벼운 부상에도 불구하고 교체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라커룸 안에서 메디슨이 선수 교체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자주 교체되는 것에 화가 나 있었고 특히 이번에는 전반전에 교체되자 분노가 더욱 치솟았습니다. 메디슨은 자신이 계속 경기에 참여했다면 경기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거라고 믿고 심지어는 승리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체 결정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이미 캐러그허, 리버풀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현재 축구 해설가로 활동 중인 그는 자신이 40년간 축구를 관찰해오면서 이보다 더 위대한 경기를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은 왜 이피올이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불리는지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패배했지만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전력을 다해 싸우면서도 끝내 항복을 모르는 정신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메디슨이 더 이상 그라운드에 없을 때조차 토트넘의 나머지 전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한편 메디슨은 축구장에서의 자존심 높은 선수로 여겨지며 자신이 교체된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불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체 결정에 대한 허탈한 외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흔들림 없는 선장이며 폭풍 속에서도 단호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경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간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독 자리에서 오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메디슨을 어떻게 붙잡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까요? 토트넘은 주요 선수 절반 이상을 잃고 필드에 9명만 남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에릭 다이어가 골을 넣었으나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었고 손흥민은 후반 막판 빠른 역습을 시도했으나 그의 슈팅은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전 시간을 다 뛰고 완전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첼시의 잭슨이 결정적인 골을 넣은 뒤에 두 골을 더 추가하며 경기 종료 직전에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로메로가 레드카드를 받은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 대신에 에릭 다이어를 투입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9명의 선수만 남은 상황에서도 토트넘 선수들은 아주 잘 싸웠습니다. 메디슨이 있었다면 얼마나 더 잘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선수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길을 다해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까지 올라와 손흥민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고 위험한 공격을 시도하며 강한 싸움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싸우는 태도는 전혀 줄지 않았고 그래서 집에서 응원하는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토트넘이 크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기력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홈 경기에서 경쟁팀에 크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의 박수를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이자 현재 BBC 해설가인 게리 네빌은 토트넘의 패배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도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싸움의 정신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